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양이 항상 방해되는 것 같다면 이 내용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뒷마당, 텃밭, 높은 화단, 테라스의 화분, 아니면 실내 식물과 시로의 작물을 함께 키우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당신은 라벨을 꼼꼼히 읽고 비료를 사고 정성껏 물을 주면서도 여전히 성장이 더디고 잎은 생기가 없으며 흙은 생명력보다는 먼지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인 정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의 흙을 손으로 눌렀을 때 무엇이 느껴지나요? 부드럽고 풍성하며 살아있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건조하고 딱딱하며 고집스럽나요? 이번 시즌은 마침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식물 영양제를 사고 또 사면서 결국 똑같이 실망스러운 결과만 얻은 적이 있나요? 정원, 농장 토양, 퇴비, 멀칭, 그리고 천연 비옥도와 관련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하는 대부분의 토양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살아있는 토양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임시 방편을 찾는 대신 식물이 스스로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양에서 생물학적 신호 역할을 하는 일상적인 재료로 만든 간단하고 저렴한 공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적절한 조건에서 이 방법은 지렁이를 정원으로 빠르게 유인하고 아래에서부터 땅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재배하며 자연이 스스로 일하게 할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현대 정원사들을 위해 고대의 재배 지혜를 다시 살려내고 있으니까요. 왜 이 방법을 아는 정원사가 거의 없는지 이해하려면 중대한 전환점인 193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양의 역사에서 그 해는 주요한 변곡점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땅과 함께 일하던 시기였지만 세상은 화학 농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파라이바 계곡에서 에리오 브라가라는 농학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현지 농부들이 특정 화단에 달콤한 발효 혼합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화단은 주변 토양에서 몰려든 지렁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미에서도 자급자족 공동체들이 그들만의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일라이 요더의 비결이나 아미쉬 와이어, 에이미쉬 와이어 방식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토양의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면 토양이 작물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지식이 묻혔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재배자가 이를 잊었을까요? 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월에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화학 비료가 흔치 않았고 비쌌습니다. 전쟁 중에 폭발물용 질산암모늄을 생산하기 위해 거대한 공장들이 지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군수품 수요는 사라졌지만 공장은 남았습니다. 화학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그 재료들은 농부들을 위한 저렴한 질소 비료로 재포장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때 군사시설에서 사용되었던 DDT와 같은 제품들이 농업을 위한 기적의 해답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산업계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토양은 반복 구매 고객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땅에 지렁이가 가득하고 스스로 재생할 수 있다면 외부 투입물은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에 걸쳐
형성된 오래된 유기농법들은 현대적인 화학적 해결책에 밀려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는 서서히 땅을 약화시켰습니다. 그것이 1939년 아래에 묻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들을 버린 것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생적인 비옥함보다 편리함을 파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지렁이가 왜 그렇게 중요해서 지렁이를 불러오는 것만으로 당신의 정원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공식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정원사는 지렁이가 더 많아지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지렁이를 새가 먹는 작은 생물이나 낚시 미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지렁이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임을 압니다. 지렁이는 생산적인 정원에 숨겨진 구조의 일부입니다. 지렁이가 없는 토양은 대개 쇠퇴하고 있는 토양입니다. 당분간은 무언가 자랄 수 있겠지만 그 아래는 종종 다져져 있고 공기 흐름이 부족하며 생물학적 생명력이 약합니다. 지렁이는 자연의 작은 쟁기 역할을 합니다. 땅속을 이동하며 뿌리 구역으로 산소와 물을 운반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런 통로가 없으면 흙은 딱딱해지고 뿌리는 고전하며 식물은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지렁이의 가장 큰 선물은 먹이를 먹은 후에 나타납니다. 지렁이는 썩어가는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이를 분해하고 지렁이 분변토라는 풍부한 부식질의 형태로 토양에 되돌려줍니다. 이 분변토는 뿌리와 미생물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영양 순환, 더 나은 구조, 그리고 더 안정적인 비옥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숙련된 재배자들이 지렁이 수가 늘어날 때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토양 먹이 그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지렁이, 개체군이 있는 정원은 토양 자체가 더 많은 영양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에 훨씬 덜 의존하면서도 더 강한 성장과 더 나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혜택은 식물의 활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맛에서도 나타납니다. 살아있고 지렁이가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는 종종 더 나은 질감, 더 긴 저장성, 그리고 더 깊은 맛을 가집니다. 예전 시골 정원의 토마토가 왜 더 풍미가 깊었는지 궁금했다면 그 해답의 일부는 발 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렁이 없는 흙은 죽은 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렁이는 당신의 정원이 살아있고 내부에서부터 비옥함을 구축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시 불러올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생물들을 우리 정원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1939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민간 설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의도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단순하고 우아한 생화학입니다. 지렁이는 주변 토양의 화학적 신호에 반응합니다. 야생에서 그들은 먹이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돌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기물이 분해되기 시작할 때 방출되는 화합물을 감지하여 유망한 지역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이 전체 방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저렴한 혼합물을 토양에 부으면 우리는 생물학적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활발한 분해와 미생물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풍부한 향을 모방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진짜 비결은 단맛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결은 속도입니다. 복합탄수화물과 미량 미네랄을 제공하는 당밀과 살아있는 촉마의 역할을 하는
건조 효모를 결합하면 빠른 발효 과정이 촉발됩니다. 이 반응이 시작되면서 열, 알코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토양층을 통해 이동하는 이산화탄소 CO2, 기둥이 발생하며 토양 생명체는 이 신호에 주목합니다. 지렁이는 환경의 변화, 특히 먹이, 수분, 생물학적 활동을 암시하는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처리된 구역에서 CO2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그것은 지하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작용합니다. 지렁이에게 그 기둥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 시스템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먼저 당분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박테리아는 빠르게 번식하여 유기물 입자를 코팅하고 토양 내 재료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렁이는 가스 신호와 폭발적인 미생물 생명력 모두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렁이를 화단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도록 설계된 정확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방법의 아름다움입니다. 토양에서 가장 큰 건설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장 작은 존재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부분인 공식 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사들이 한때 지치고 메마른 땅을 깨우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혼합물로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집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법한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원의 상당한 구역에 사용할 양을 만드는데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5갤런, 약 19리터, 한 양동이로 시작하세요. 도시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무엇이든 섞기 전날 밤에 뚜껑을 열어두어 염소를 날려보내세요. 이 작은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염소가 우리가 촉진하려는 미생물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준비되면 온도가 미지근한지 확인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반응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물 1리터당 비황화 블랙스트랩, 당밀 운술퓨렛 블랙스트랩, 모라세스, 월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저는 일반 설탕보다 당밀을 선호하는데 당밀은 단순히 발효를 돕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밀은 철분, 칼륨, 유황과 같은 미네랄을 혼합물에 공급하여 미생물의 효소 활동을 지원하고 반응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양동이에 건조 제빵 효모 1티스푼과 설탕 반 컵을 넣습니다. 설탕은 미생물에게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효모는 발효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함께 혼합물을 빠르게 활성화합니다. 신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다면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이나 카시아사 차차차 한 방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원사는 토양에 더 폭넓은 유기적 신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한 커피 찌꺼기를 섞기도 합니다. 질소와 가벼운 산성은 이 배양액을 생물학적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동이를 따뜻하고 그늘진 곳에 1-2시간 동안 두세요. 곧 깊은 흙 냄새와 함께 표면에 가벼운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품은 혼합물이 활성화되어 살아있으며 정원에 뿌려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혼합물이 살아있고 활성화되었으므로 적용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정원사가 성급하게 굴다가 혜택의 절반을 놓치곤 합니다. 한낮에 혹독한 열기 속에서 이 배양액을 토양에 붓지 마세요. 강한 햇빛과 과도한 열은 우리가 방금 구축한 섬세한 미생물 활동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늦은 오후, 이른 저녁 또는 새벽처럼 토양이 더 시원하고
생물들이 정착하여 퍼져나갈 기회가 있는 온화한 시간대를 기다리세요. 거품이 있는 혼합물을 식물의 뿌리 구역 주변 토양에 직접 부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잎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표면적인 효과를 위해 분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액체가 땅속 깊이 흘러들어가 미생물, 당분, 발효 신호가 토양층을 통해 이동하며 아래에서부터 생명력을 다시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뿌리고 나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표면은 변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마세요. 지렁이는 빛 아래가 아닌 표면 아래, 토양이 여전히 습기와 평온함을 머금고 있는 어둠 속에서 가장 일을 잘합니다. 저녁이 되면 신호가 지하 통로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고 몇 시간 후에 밖으로 나가 손전등으로 땅 위를 부드럽게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희미한 물결, 토양의 미묘한 변화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노동력이 도착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에 깊게 확인해 보면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지렁이 활동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손상된 토양에서는 48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화단에서는 24시간이면 차이를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임금도 불평도 없이 24시간 내내 당신의 토양을 일구고 영양을 공급하고 재구축할 준비가 된 지하 작업반 전체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의도가 잘못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혼합물이 지렁이를 유인할 수는 있지만 유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물게 하려면 당신의 정원이 실제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배양액이 초대장이라면 서식지는 방문을 영구적인 정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도착하면 당신의 일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토양이 너무 뜨겁거나 건조하거나 독성이 생기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땅이 벌거벗겨져 노출되어 있고 거친 화학 물질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들은 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로 토양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른 잎, 집, 나무 껍질 또는 우드칩과 같은 유기물 멀칭제를 넉넉하게 깔아주세요. 그 멀칭은 화단 위에 보호 담요 역할을 합니다. 표면을 열로부터 차단하고 증발을 늦추며 수분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지렁이가 이동하기에 더 안전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당밀 혼합물이 그들을 끌어들이고 멀칭이 안정적인 집을 만들어주면 반복적인 구제책에 의존하는 대신 개체군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건강한 화단에 정착하면 그들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식합니다. 그들은 먹고 짝을 짓고 번식하며 매주 토양에 살아있는 구조를 확장합니다. 수분, 먹이, 은신처가 모두 조화를 이루면 작은 초기 개체군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당부하고 싶은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깊게 땅을 가는 행위, 경운을 멈추세요. 지렁이가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며칠 몇 주에 걸쳐 공기, 물, 생명력을 아래로 운반하는 통로를 토양 속에 만듭니다. 로터리 경웅이나 괭이로 한번 공격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화단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면 정원용 포크를 사용하여 전체 토양층을 뒤엎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 올리기만 하세요. 지렁이가 당신을 대신해 쟁기질을 하게 두세요. 그것이 그들이 태어난 목적이며 그들은 어떤 기계보다도 그 일을 더 잘 해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더 깊은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에 살아있는 균형을 보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1939년은 우리에게 잊힌 농업의 지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하의 모든 방문객이 친구는 아니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무렵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과학자들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아주 다른 종류의 지렁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침입자는 현재 많은 정원사가 아민타스보의 에이민타트 속의 점핑웜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밀 배양액과 같은 강력한 생물학적 유인제를 사용할 때 단순히 생명력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 생물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렁이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렁이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구는 유익한 지렁이들입니다. 즉, 퇴비를 비옥하게 만들고 유기물을 구조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지렁이들입니다. 레드 위글러 줄지렁이, 나 깊은 굴을 파는 나이트 크롤러와 같은 종들은 건강한 정원에서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땅과 협력하여 영양분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질감을 개선하며 모든 진지한 재배자가 보고 싶어 하는 어둡고 부드러운 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점핑웜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표면 섭식자이며 많은 곳에서 실제적인 생태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양을 천천히 만드는 대신 그들은 수분을 보호하고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며 표면을 절연하는 낙엽층을 너무 빨리 먹어치워 유기물의 상층부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가는 것은 종종 말린 커피 찌꺼기처럼 보입니다. 건조하고 불안정하며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보호층이 사라지면 침식이 쉬워지고 토양 시스템 전체가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 번째 단서는 행동입니다. 지렁이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작은 뱀처럼 격렬하게 몸을 비틀고 튕기고 끊어질 듯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큰 경고 신호입니다. 유익한 지렁이는 보통 더 차분하고 움직임이 일정합니다. 점핑웜은 몸을 매끄럽게 감싸는 창백한 우윳빛 환대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반면 많은 유익한 지렁이는 더 어둡고 돌출된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점핑웜을 발견하면 퇴비 더미로 옮기지 말고 흙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화단으로 퍼뜨리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를 땅으로 다시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토양 속의 생명체를 이토록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넘어 땅 그 자체의 관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전체 방법의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2짜리 당밀 혼합물은 단순한 정원 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 즉 많은 현대 재배자가 잊어버리도록 강요받았던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의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물려받은 농업 모델을 보십시오. 먼저 토양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과로하고 노출됩니다. 그런 다음 해결책은 다른 무언가를 사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손실된 비옥함을 보충하기 위한 비료, 불균형에 맞서기 위한 살충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살균제, 그리고 약해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매 시즌 더 많은 제품을 사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입, 끊임없는 비용, 그리고 끊임없는 개입의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많은 재배자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방식, 조상들의 방식은 아주 다른 생각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땅을 읽고 부패를 이해하고 미생물 생명력을 존중하며 수분을 보호하고 자연의 과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런 지혜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담겨오지 않으며 특정 브랜드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배우고 나면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설탕, 효모, 당밀처럼 간단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소박한 재료들이지만 사고방식의 강력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거친 투입물로 토양을 억지로 굴복시키려 하는 대신 비옥함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들과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텅 빈 용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적절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진정으로 살아나면 그 혜택은 단 한 번의 좋은 수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살아있는 토양은 가뭄 동안 수분을 더 잘 유지하고 폭우 속에서도 더 우아하게 배수되며 스트레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근본부터 더 강력하고 완전한 영양을 지원합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채소나 꽃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력을 재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시즌을 넘어 수년간 땅에 봉사할 수 있는 부식질 구조와 풍요로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라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단 한 줌의 흙 속에는 숨겨진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은 그 흙을 화학 물질로 밀어붙이고 교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생명력 없는 존재로 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옥함은 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생물, 유기물, 수분, 뿌리, 그리고 죽음을 다시 삶으로 돌려놓는 생물들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땅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세계를 다시 깨우기 시작할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저렴한 재료와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토양의 위대한 건설자들을 당신의 정원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친 땅을 움직임과 구조, 그리고 재생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토양에서부터 당신의 재배 공간을 아름다움과 자양분, 그리고 살아있는 풍요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할 때 지구는 여전히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 질문은 간단합니다. 직접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혼합물을 만들고 토양에 먹이를 주고 아래에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발밑의 생명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역사와 자연의 지혜를 밝혀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손을 흙에 담그고 땅으로부터 계속 배우며 발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즐거운 가드닝 되시길 바랍니다.